안녕하세요, 심사장입니다. 오늘은 DNA 모터스에서 출시한 ECT, 코드명 ED1을 보여드릴 건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스쿠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DNA 모터스에서 겨울에 빌려주셔가지고 지금 5월 초까지 초장기간 시승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신 덕분에 여러가지 환경에서 타볼 수가 있었고, 온도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 스쿠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전기 스쿠터를 처음 타봅니다. 전기 스쿠터가 완전 처음이기도 하고, 이 순수 한국 기술로 제작된 전기 스쿠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기 스쿠터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라는 의문과 설렘으로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타보고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전기 바이크가 앞으로의 바이크의 미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기 스쿠터나 전기 바이크는 아직 넘어야 할 산과 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오는 규제 장벽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뿜어내는 이 출력 자체가 기존 엔진 형식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기 자동차도 최근에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타봤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전기 자동차가 시기상조다, 배터리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할 거다라고 해도 왜 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전기 스쿠터나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동차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음에도, 충전 때문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기존 엔진 방식에서는 줄 수 없는 그 묘한 매력 때문에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입니다. 막 예쁘다도 아니고 못생겼다도 아니고 튀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느낌. 의류 브랜드로 치면은 탑10이나 유니클로처럼 베이직한 디자인만 파는 약간 그런 디자인인 느낌? 그런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전기 스쿠터들의 리어 스윙암 쪽을 잘 보면은 머플러랑 구동계가 없어가지고 좀 휑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ECT는 그 비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좀 잘 채워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쪽, 중간, 뒤쪽의 덩어리감이 딱딱 맞는 느낌이라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뛰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기도 제법 있는 편이라서 빅스쿠터 같은 느낌도 나고요. 지금 시승차로 받은 차가 색상이 조금 촌스러워서 그렇지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면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습니다. 시트고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 키가 177인데 아주 편안하게 양발을 치면 다 닿습니다. 시트고도 별로 높지 않은 편인데 편의를 위해서 발이 닿는 부분을, 종아리가 커버에 닿는 부분을 깎아놔가지고 발이 더 편하게 지면에 닿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도 ECT를 타는데 높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행 포지션도 정말 편한 편인데요, 양발을 쭉 펴지는 못해도 발의 위치는 내가 원하는 곳에 편안하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장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커버 마감이 약간은 아쉬웠어요. 앞쪽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았거든요. 광량도 되게 괜찮은 편이었고, 그런데 뒤쪽 테일라이트는 디자인적으로 좀 너무 중국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디자인적으로도 유행이 너무 지난, 한 5년 정도는 지난 옛날 느낌이어가지고 별로였어요. 앞쪽 브레이크랑 뒤쪽 브레이크가 전부 다 디스크 브레이크라서 제동력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거를 타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이게 출력이 상당한 스쿠터거든요. 그런데 앞쪽 뒤쪽 모두 ABS가 없는 점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면서도 이게 정말 큰 단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기한 게, 리어 스윙암 쪽을 보면은 구동 방식이 체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기 스쿠터는 뒷바퀴 자체가 이제 모터여가지고 자체 구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모터가 큰 게 들어가서 그런지 그 모터를 보통 엔진 스쿠터가 있는 앞쪽으로 배치를 하고 동력 전달은 체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 녀석이 특이하게 이쪽 커버를 열어보면요, 냉각수 탱크가 있거든요. 냉각수 탱크가 왜 있지? 하고 앞쪽을 보니까 앞쪽에 라디에이터도 달려있더라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순행 방식으로 전기 모터를 냉각하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엔진 스쿠터든 전기 스쿠터든 스쿠터라는 장르의 특성상 엔진이 외부로 노출이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냉각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DNA 모터스의 ECT가 아무래도 고출력의 전기 모터다 보니까 엔진에 열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열을 순행 방식으로 냉각을 하는 거는 상당히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시죠. 운전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핸들은 파이프형 디자인으로 무난하게 잘 뽑았는데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스위치 뭉치가 너무 싸구려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느낌이 아니라 싸구려 기성품에 있던 스위치 뭉치를 억지로 끼워 놓은 느낌입니다. 조작감도 별로고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별로였어요. 그리고 핸들이 너무 가볍습니다. 핸들링 자체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핸들 밸런스를 끼워야 될 것 같은 느낌. 추후 개선 사양이 나온다고 하면은 핸들 쪽에 무게추를 달던지 핸들 밸런스를 무거운 거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게를 추가해야지만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에 비해서 핸들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시트 느낌은요, 이 착자감 자체가 기존 시티베스트의 그 시트 느낌이랑 비슷했습니다. 말랑말랑한데 그 안쪽이 약간 빈 것 같은 느낌? 시티베스트 타보신 분들은 아마 이 느낌이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쁘지 않았고요. 뒤쪽 텐덤 시트도 큼지막해가지고 텐덤자도 엉덩이를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텐덤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통 아시는 그 스마트키 시스템이에요. 이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터리 커버를 열거나 트렁크를 열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엄청 작아가지고 장갑 정도만 넣어둘 수 있는 사이즈예요. 키박스 옆쪽으로는 글로브 박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키로 열어야 돼요. 키로 열면 앞쪽에 USB 포트가 있고요. 간단한 짐 정도를 넣을 수가 있는데 넣어놓고 글러브 박스를 닫았다가 열 때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약간 막을 설치를 해놓은 거는 아이디어를 참 잘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터리는 2개가 들어가고요. 2개 중에 하나만 넣었을 때는 주행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는 무조건 2개가 들어가야 주행이 가능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배터리를 넣는 방향은 좌우 구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행을 하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출력입니다. 125cc급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막강한 출력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당겼을 때는 목이 꺾일 정도로 힘이 팍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절대로 엔진 스쿠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느낌입니다.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에코 모드, 스탠다드 모드, 다이나믹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모드의 변경은 아주 간단하게 오른쪽 스위치 뭉치에서 스위치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단계인 에코 모드는요, 80에서 100cc 정도의 스쿠터 출력 느낌입니다. 힘보다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출력을 3분의 1 이상 제한하는 느낌으로 약간은 답답한 느낌으로 달리는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 속도 60km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2단계인 스탠다드 모드는 100cc에서 125cc급 느낌입니다. 그래도 보통 125cc급보다는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 스탠다드 모드부터는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단계인 다이나믹 모드는요, 신호를 받아서 서 있다가 출발할 때 그 느낌, 그 출력 파워가 300cc에서 400cc급 느낌이 나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최고속은 100km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치고 나가는 힘이, 그 느낌이, 그 짜릿함이 도파민이 뇌하수체에서 터져가지고 막 흘러서 막 나오는 느낌이에요. 타면은 막 정말 막 청룡열차를 탄 것처럼 막 짜릿합니다. 하나의 스쿠터에서 전혀 다른 3가지 느낌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이런 스쿠터가 존재를 할까요? 전기 스쿠터가 아니면 힘들죠. 코너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이 배터리가 중앙에 위치를 하거든요. 이 센터 터널에 하중을 중앙 쪽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게 무게중심도 되게 밑으로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냥 엉덩이 쪽에 무게중심을 살짝만 바꿔줘도 아주 쉽게 코너링이 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를 조금만 더 좋은 걸 쓰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 센터 터널이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길지 않나? 너무 부각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었는데 막상 실제로 보면요, 이질감이 거의 없고 오히려 빅스쿠터 같은 느낌이 더 들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풀 충전을 했을 때 100km 이상을 간다고 써 있는데 진짜일까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죠. 밑에 보면 30km로 정석 주행 시 115km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말장난이죠. 누가 30km로 도로를 달리나요? 일단은 제가 4달 정도 다니면서 쌓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위치가 편도로 25km, 왕복 50km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다이나믹 모드로 배터리를 전혀 아끼지 않았고 쏘고 다녔을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달렸을 때 겨울철이랑 지금처럼 따뜻할 때 주행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조금 났는데,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철에는요, 집에서 회사로 출근을 했을 때 배터리를 70%를 사용을 해가지고 잔량이 30%가 남았었고요. 지금처럼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는 배터리를 50%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도착을 해도 배터리가 50%가 남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회 풀 충전을 했을 때 겨울철에는 왕복이 안 되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왕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로 테스트를 한다고 연비주행을 하지 않고 조지면서 탄 데이터이기 때문에 평균 60km나 70km 정도로 다니신다고 하시면 주행거리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에는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이시라면은 이거 뭐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충전기를 가지고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퇴근할 때 충전기를 가지고 퇴근을 하고, 되게 간단한 과정인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제공되는 충전기의 무게가 정말 무겁습니다.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가방에 넣고 백팩에 메고 다녀야 돼요. 이걸 뭐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니면은 어깨 다 부서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충전기를 회사에 가지고 다니려고 쿠팡에서 대형 사이즈의 가방을 샀습니다. 퀄리티는 괜찮은 편입니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밑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50km 이내라면은 회사나 집 중 한 곳에다가 충전기를 놓고 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왕복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출퇴근 거리가 60km 이상이라면은 약간 애매하거든. 집에 가다가 방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더라도 조금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가방에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정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구매할 때 이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배터리 공유용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배터리 가정용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배터리 공유용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충전기랑 배터리가 미포함되고 가격이 많이 싸집니다. 배터리 공유용은 이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요. 교환을 해가지고. 그 대신 이 배터리를 제가 소유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가정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집이나 회사에서 내 충전기를 놓고 셀프로 충전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용으로 시승차를 받았기 때문에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을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서울 쪽에 사신다고 하면 배터리 스테이션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번거롭게 몇 시간 걸려서 충전하지 않고 배터리를 바로바로 교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유용도 간편하게 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파주 쪽에는 공유 스테이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공유 스테이션이 만약에 없다면은 가정용으로밖에 살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추가 기능들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방전이 됐을 때는 스마트 키가 안 먹거든요. 그럴 때는 강제로 이 키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트나 배터리 커버를 열 수 있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방범 기능이 있어가지고 잠금 설정을 해놓고 가면 누가 이 시트를 건드렸을 때 알람이 울리고요. 세 번째는 재밌는 기능인데 후진 기능이 있어가지고 후진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저속 주행했을 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외부 스피커로 가상 엔진 사운드가 나오는데, 가상 엔진 사운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변경이 가능하고 끌 수도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달리기 성능이 엔진 스쿠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입맛대로 탈 수도 있고, 진동도 없고 조용하고 빠르고, 엔진 스쿠터랑은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정비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거. 엔진 스쿠터처럼 에어 클리너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일 필터도 안 들어가고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정말 많이 세이브가 될 거예요. 비용이 든다고 하면은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체인 정도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정비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기름이
기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안 시키고 기름값 걱정도 없겠죠. 단점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ABS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차에서 튀어나오는 아이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주차장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슬립이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출력이 상당한 스쿠터이기 때문에 이 ABS가 없는 점을 단점으로 뽑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차장 바닥은 미끄러우니까 주차장에 진입을 했을 때부터는 꼭 에코모드로 다니세요. 그럼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너무 떨어진다는 점. 이거는 ECT뿐만 아니라 뭐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뭐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들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게 따뜻할 때 타보니까 겨울철에 이 주행거리가 체감이 될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단점으로 뽑았고요. 세 번째로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을 할 수는 있지만 충전기가 너무 무겁다는 점.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려면 큰 가방을 따로 사야 된다는 점이 불편해서 세 번째 단점으로 넣어봤고요. 네 번째로 전기 스쿠터 자체가 너무 재밌고 경쾌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고 막 놀러 나가고 싶은데 장거리를 못 다니잖아요. 주행거리 때문에. 출퇴근 용도로밖에 못 쓴다는 점이 아쉬워가지고 이 점도 단점으로 넣어봤고요. 다섯 번째로 회생제동 기능을 다이나믹 모드에만 넣은 점도 단점으로 뽑았는데 에코 모드에서는 빼더라도 스탠다드 모드에 회생제동을 넣어줬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배터리도 충전을 하면서 보조 브레이크 역할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안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점으로 집에서 충전하실 때는 꼭 베란다에서 충전하세요. 이게 충전할 때 그 다이옥신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플라스틱 타는 냄새 같은 거. 이 냄새 자체가 맡으면은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꼭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대림에서 나온 ECT 시승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전기를 이용한 이동 수단이 한층 더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나? 그거를 남들보다 먼저 체험을 해봤던 게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 제 생각이긴 한데 대림에서 이 스쿠터의 이름을 CT로 정한 게 시티백이나 시티 에이스, 시티 베스트가 대림에서 정말 엄청나게 잘 팔렸잖아요. 엄청나게 잘 나갈 때 그 전성기를 이 전기 스쿠터인 ECT로 다시 한번 그 전성기를 맞이하고픈 대림의 그 바람이 깃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